중국의 부채 비율이요. 중국의 부채 비율이 2022년으로 기준으로 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273.2%예요. 중국의 한 해 동안 생산하는 총 생산보다가 거의 2.7배, 3배 정도 많다는 이야기죠. 2008년에 141.2%에 비하면 273.2%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이제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돈 풀어서 위기를 막았는데 더 이상 재정 적자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제는 이렇게 돈을 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는데 세계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많은 전문가들은 미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표에서는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중국은 수출에 어떤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수에 중심을 두니까 이게 결국 세계 경제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이 경기가 하강하면요. 인프라나 주택이나 공장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돈을 쏟아 부으니까 독일의 기계업체들, 일본의 기계업체들이 난리가 났죠. 게다가 남미의 구리 강산들 난리가 났습니다. 공장에 돈을 쏟아 부으니까. 게다가 인프라나 주택을 건설을 하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설 기계업체들, 일본의 건설 기계, 우리나라의 건설 기계, 미국의 건설 기계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지금 리오프닝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로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이런 말 지금 나온다는 사실 충분히 우리는 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나의 어떤 작은 사실로 보면 말입니다. 중국도 예전만큼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은요. 중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LG생활건강의 주가가 훅 하고 떠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게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중국의 기술 진보가 굉장히 빨라서 한국 화장품을 수입 안 할 정도로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 때문에 돈 제대로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중국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 아마 중국의 부채 비율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